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후에 주목되는 차세대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 앞으로 그 미래를 선도해갈 그런 기술들을 가트너가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이걸 한번 들여다봐서 우리가 앞으로 그 기술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이 사회와 정부, 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가트너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이 가트너라는 곳에서 2022년 이후 차세대 전략 기술 트렌드 1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2,400명의 글로벌 어떤 리더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한 것이고요. 이제 총 12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자동화, 그리고 생성적 인공지능, 데이터 패브릭, 그다음에 AI 엔지니어링, 자율 시스템,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재구성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 사이버 보안 메시, 분산형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총체적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트너의 이 기관에서는요, 지금까지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어떤 기업의 생존, 이런 생존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술을 발표했었는데요. 앞으로는 2022년부터는 이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꼽은 게 바로 이 초자동화입니다. 초자동화. 그래서 이 초자동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전사적으로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검증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더 빠른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에 관심이 굉장히 투자가 증가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AI는 특히 이 생성적 AI, 오디오 파일이나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해서요.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인데, 보통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그 딥러닝 기술 중에 이 GAN이라고 해서 젠이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 같은 기술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전체 데이터 중에 이러한 생성적 AI 이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생성적 AI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생성적 AI 기술은요, 데이터에서 콘텐츠를 또는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를 사용해서 원본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며 사실적인 어떤 인공물을 생성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생성적 AI가 어떤 동영상, 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에 많이 적용이 현재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글, 창의적인 어떤 콘텐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것을 생성한다거나 또는 이 약물 개발, 촉진한다거나 또 표적 마케팅 이런 곳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페이크 포르노와 같은 거 많이 이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정치적인 어떤 허위 정보, 그다음에 신원 위조, 이러한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생성적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주로 이제 이 젠,
이 젠과 그다음에 VAE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 젠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의 어떤 이미지에다가 어떤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을 하면 그 합성된 얼굴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또 동영상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어떤 연예인들 이런 부분들에게 이 합성을 해서 정말 원본 파일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원본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동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동영상이 만약에 포르노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이런 페이크 기술, 이런 음란물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범죄에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정치인들의 사진들을 합성해서 언론에 내보낸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 어떤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많은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잘못하면 어떤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들은 이 젠이라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갖다가 컨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젠이 2014년도에 이안 굿펠로우라고 하는 개발자가 이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기술의 개념은 결국 두 개의 어떤 개별 신경망으로 이 젠을 설계한 다음에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데이터 세트가 주어지는데요. 이 첫 번째 신경망, 이거는 기존 이미지와 수학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또 반면에 이 두 번째 신경망, 요거는 원본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이 생성기가 생성한 것인지를 여부를 갖다가 판별하지 않고 사진을 제공받은 후에 이 생성기에서 합성된 사진을 식별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신경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속이는, 서로 생성기와 판별기가 서로 속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유사한 그러한 사진들, 원본하고 합성된 사진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그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AI 기반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런 최신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도입해서 발전시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 및 연결 프로세스를 이 통합 레이어, 이 통합 레이어를 패브릭이라고 용어를 붙였고요. 이 통합 레이어 역할을 하는 어떤 설계 개념, 설계 개념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검색 가능하고 추론된 메타데이터. 여기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이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이 설명하는 그런 기준 데이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메타데이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분석,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통합 및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설계, 활용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통합 플랫폼의 개념,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메타데이터 자산에 대한 지속적 분석,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한 어떤 데이터의 설계의 어떤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 패브릭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인간과 기기의 작업에 대한 이 초점을 바꾸는 어떤 설계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뭐 시멘틱 지식 그래프, 그다음에 능동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인베디드 머신러닝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이거를 구현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말만 듣고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설명하는 기회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차세대 기술 트렌드를 이제 하나씩 보면 이 분산형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격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이 원격 업무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조직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어떤 작업자로 구성된 분산된 엔터프라이즈로 지나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격 업무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있어서 기존의 조직들은 어떤 사무실을 중심으로 어떤 업무와 비즈니스를 수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돼 가지고 지리적으로 분산돼서 통합해서 서로 비즈니스 수행하고 작업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분산형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요. 인터넷 기술 사용자에게 확장이 가능하고 탄력적인 IT 기술을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더 최적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자 이런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정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 시스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차량에 자율주행 차량이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기존 환경에서 학습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또는 물리적,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시스템인데 결국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자체 알고리즘으로 이 동쪽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어떤 차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자율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 관점이 아닌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어떤 시스템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알고리즘을 자기가 이게 스스로 동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게 자율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 자율 시스템은 AI를 기반을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 기술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결국 이건 이제 의사결정을 뭐 피드백을 통해서 결과, 평가, 관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선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엔지니어링해서 의사결정을 개선한다. 그런 이제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기존의 의사결정을 좀 더 진흥화시켜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발전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이 조직이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적응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뭔가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어떤 개발 기간이 소요됐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람이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됐죠. 하지만 이 재구성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요. 이런 환경에 민감하게 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수정하고 관리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구성이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유연한 어떤 설계 기반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이 아닌 다른 개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초자동화인데요. 초자동화는 결국 이 작업의 품질 개선한다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다가 가속화시킨다거나 또는 의사결정의 민첩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결국 이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기존의 어떤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결국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작업의 품질,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좀 더 인텔리전스한, 지능화된 그러한 자동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 초자동화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거는 이제 사실 개인정보는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시 되고 있고요. 데이터 보호 법률이 성숙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들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이버 보안, 그 보안이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메시 아키텍처, 이제 이게 등장을 했고요. 결국 위치와 어떤 관계없이 모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통합 보안 구조, 그런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좀 더 어떤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 구조를 새로 정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I 엔지니어링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AI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를 수립한 기업은 결국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총체적 경험은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고요. 고객의 경험, 직원의 경험, 사용자의 경험, 결국 이 다중 경험의 원칙을 결합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이러한 총체적 경험들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이고 이러한 총체적 경험들을 이 비즈니스 전략에 잘 녹여내면 결국 차별화된 기업 전략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가 선정한 2022년도에 이런 기술 트렌드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좀 더 깊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